안녕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21년간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 아빠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전에 소름 돋으실 겁니다. 주인공 박세은 씨의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올해 21살이고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에 다니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십니다. 저희 가족은 늘 다정했고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롭고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후배한테 우연히 들었어. 20년 전 당신이 누구랑 만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왔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그건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정말 끝난 상황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끝났어요. 진작에 끝났다고요. 세은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세은이 태어나기 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세은이는? 아버지의 다음 질문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세은이를 가진 걸 알았으니까 저는 현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거실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세은아? 어머니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아버지도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빠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그래서 날 낳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은아,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가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 뭐가 확실해요?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상간녀였다는 거? 그게 확실한 거예요? 세은아.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부모님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정처 없이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21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엄마 아빠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절친 지훈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지훈은 제 상황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떨리던 목소리가, 아버지의 차갑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부모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듯 두 분 모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세은아.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다 말해줄게.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떨렸습니다. 23년 전 엄마가 26살 때였어.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빠와 사귀고 있었어. 하지만 회사 선배와도 관계가 있었지. 동시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배는 기혼자였어. 처음엔 몰랐어.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 엄마, 어떻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하겠다고 했어. 엄마를 선택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지. 그는 절대 가족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엄마가 그 관계를 끝냈어. 그리고 아빠에게로 돌아왔지. 그 당시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몰랐지. 바보같이. 그리고 2달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바로 너였어, 세은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시기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아빠 딸이길 간절히 바랐어.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았어.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20년을 속이고 산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은아.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어제 이 사실을 알게 됐어. 회사 후배가 우연히 예전 사진을 보다가 네 엄마를 알아보더구나. 알던 선배의 여자가 엄마였더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강진호, 현재 대한그룹 부회장이야. 저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진호, 한국 재계 서열 20위 안에 드는 기업 부회장. 뉴스에서 보던 그 사람. 그리고 어머니가 더 충격적인 말을 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어. 내 또래인 강지훈. 강지훈. 그 이름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 경영학과의 스타였으니까요. 잘생기고 부유하고 똑똑한 그 사람. 설마 우리 학교에 다니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강지훈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지훈과 저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캠퍼스에서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이복 오빠일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검사를 해야 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해. 세은이도 나도 우리 모두가. 하지만 안 돼요. 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연락해야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
이제는 밝혀져야 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강진호 부회장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엔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름과 과거 관계를 언급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강진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의 VIP 라운지에서요. 그 이틀 동안 저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캠퍼스에서 강지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가 제 오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봤습니다. 강진호. TV에서 보던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지훈. 그도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저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으로. 앉으시죠. 강진호 부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묘한 대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훈아, 나가 있어라. 강진호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들어야 하지 않나요? 강지훈이 반문했습니다. 분명 저와 관련된 일일 것 같아서요. 나중에 설명하마. 강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이잖아요. 그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제학과 박세은. 저 애가 왜 여기 불려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알았다. 앉아 있어. 강민호가 결국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니까. 강진호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수진 씨.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진호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친자 확인을 하자는 건가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제 딸인지 당신 딸인지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뭐라고요? 딸이요? 강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강진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훈아, 이분은 아버지가 예전에 만났던 분이다. 그리고 저 학생이 내 여동생일 수도 있어. 뭐라고요? 강지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앉아. 강진호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강지훈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눈은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 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맞나요? 그래서 검사를 하자는 거 아닌가? 강진호가 말했습니다. 내 변호사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 오늘 바로 샘플 채취하고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거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 정체성이라고요. 나도 알아. 강진호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정말 내 딸이라면. 그때 강지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생긴 딸, 그것도 같은 학교 다니는 애랑. 지훈아, 강진호가 경고했습니다. 아니, 웃기잖아요. 강지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학교 경제학과에서
항상 열심히 공부하던 모범생. 알고 보니 재벌 사생아였네요. 그만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런 건 나도 원한 게 아니야. 강지훈, 입 닥쳐. 강진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우리 딸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딸이라고요? 강지훈이 비꼬았습니다. 아직 누구 딸인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때 강진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동의서와 검사 관련 서류가 있어요. 그가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즉 세은 씨가 내 딸이라면 나는 책임을 질 생각입니다. 책임이라니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책임이요? 양육비는 물론이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신 강민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내 가족과 회사를 위해서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겁니까? 아버지가 비난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강진호가 대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모두가 다칩니다. 저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운명이 저 종이 한 장에 달려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3일이면 될까? 강진호가 말했습니다. 3일 후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우리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도 조용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세은? 강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강지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학교 동아리 명단에 있더라고. 우리 같은 경제 동아리 소속이잖아. 그가 말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둘이서 말이야. 왜요? 이건 어른들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만약 네가 정말 내 여동생이라면 우리가 먼저 대화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 학교 뒤 카페 모먼트.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만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저는 제 인생을 바꿀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 모먼트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지훈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손을 들어 자리를 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시킬까? 강지훈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주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어. 강지훈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놀랐을 테니까. 솔직히 지금도 믿기지 않아.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제 엄마도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믿고 존경했던 사람이었는데 커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은 씨, 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사 받을 거야? 받아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당신 생각은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큰 싸움을 했어. 어머니요? 어머니는 이 일을 전혀 몰랐거든. 강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외도를. 나도 처음 알았지만 어머니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을 거야.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일로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은 씨, 강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사무실에서 이상한 점 느끼지 않았어? 이상한 점이요? 아버지 반응 말이야.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무 준비가 되어 있었어.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강진호 부회장은 너무나 침착했고 이미 변호사까지 준비해놨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젯밤에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하더라고. 계획이라고요?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계획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강지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 그가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이거 20년 전 기사야. 그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갑자기 큰 투자를 받아서 회사가 살아났었나 봐. 저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투자자가 누군지 알아? 강지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세은 씨의 외할아버지. 강지훈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차성진 회장. 당시 중견 제약회사 사장이었어. 제 외할아버지? 저는 외할아버지를 어릴 때 여의었습니다. 그분이 강진호 부회장의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강지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강지훈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일지도 모른다고. 그 순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투자, 어머니의 임신, 그리고 강진호 부회장의 너무나 준비된 반응.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와 강 부회장의 관계에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강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투자의 조건으로 말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제 존재 자체가 거래의 결과물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강지훈이 급히 덧붙였습니다. 단지 추측일 뿐이야. 확인해 봐야겠어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 가게? 외할머니 댁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라면 분명 뭔가 아실 거예요. 나도 같이 갈게. 강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급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외할머니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 혼자 사셨습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외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은이구나. 너 혼자 어쩐 일이니? 외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강지훈을 알고 계셨습니다. 들어오너라. 외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구나.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외할머니,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간청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강진호 부회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와는 무슨 관계였어요? 제가 태어난 건 정말 우연이었나요? 외할머니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여셨습니다. 아니야.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 모든 게 내 외할아버지가 계획한 일이었단다. 그 순간 제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어 했어. 강진호에게. 복수요? 강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왜요? 외할머니가 우리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호. 그놈은 내 외할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를 배신하고 파멸시켰거든. 그 파트너가 바로 외할아버지의 동생이셨어. 외할머니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내 외할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내 작은 외할아버지는 강진호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어. 하지만 강진호는 회사가 성장하자 작은 외할아버지를 내쫓았지. 주식을 헐값에 빼앗고 허위 서류를 조작해서 횡령 누명까지 씌웠어. 그래서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복수를 계획하신 거예요? 외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외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다. 내 외할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과 분노를 안고 살았어. 강지훈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세은 씨 어머니를 이용한 거예요? 그렇단다. 외할머니가 고통스럽게 고백했습니다. 내 외할아버지는 강진호의 약점을 찾았어.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수진이 내 엄마를 그에게 접근시킨 거야.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다. 외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는 아무것도 몰랐어. 단지 회사 선배에게 반한 순진한 아가씨였을 뿐이야. 외할아버지가 그 만남을 조작했을 뿐이지. 그리고 엄마가 임신했을 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 외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진호의 아이를 낳게 해서 언젠가 그 사실을 폭로하면 강진호의 가정과 명예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거지. 말도 안 돼요. 강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어. 외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관계를 정리하고 지금 내 아빠와 결혼하겠다고 했거든. 외할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수진이가 너무 완강했어. 그리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를 너무 사랑했거든. 딸이 행복하기를 바랐어. 그래서 결국 복수를 포기했단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증거를 남겨놨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말이야. 증거라니요? 강지훈이 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여기 다 있단다. 당시의 사진들, 통화 녹음 그리고 외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미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이게 뭐예요? 저와 강지훈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미 검사를 해놓으셨어. 세은이 너의 머리카락과 강진호의 DNA 샘플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야 할까요? 이미 수년 전에 나온 결과를요. 열어보렴.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알 권리가 있어.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0%. 강진호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외할아버지도 놀라셨어.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를 위해 모든 걸 계획했는데 정작 세은이 너는 강진호의 딸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더 큰 죄책감을 느끼셨어. 딸의 인생을 망칠 뻔했다고.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강지훈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야. 외할머니가 확인해 주셨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소동이 헛된 것이었다는 허탈함도 밀려왔습니다. 그럼 강지훈이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하신 거죠? 마치 자기 딸일 수도 있다는 듯이? 그때 외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마도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닐까? 강진호는 수진이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많았거든. 혹시 모르지 정말로 어디선가 그의 아이가 있을지도. 저는 결과지를 꼭 쥐었습니다. 이걸 아빠에게 보여드려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지훈이 저를 배웅해 줬습니다. 세은 씨,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긴 하루였어. 그러게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일 뻔했는데. 다행이지. 강지훈이 웃었습니다. 솔직히 너를 여동생으로만 보기엔 너무 똑똑하고 예쁘거든.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반은 진담이야. 그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이 일이 다 정리되면 제대로 된 관계로 시작해볼까? 남매가 아닌 연인으로.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생각해봐. 그가 말했습니다. 곧 연락할게. 그는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부모님이 불안한 얼굴로 거실에 계셨습니다. 세은아, 어디 갔었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결과지를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빠. 제가 말했습니다. 전 아빠 딸이에요. 항상 그래왔듯이요.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세은아.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을. 괜찮아요, 엄마.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였잖아요. 외할아버지의 복수 계획 때문에. 그날 밤 저는 외할머니께 들은 모든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많은 것이 이해됐다고 하셨습니다. 왜 외할아버지가 그토록 강진호를 증오했는지, 왜 어머니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일주일 후 저희는 강진호 부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강진호는 서류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군요. 다행이라고? 아버지가 비꼬았습니다. 당신의 과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은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강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상이 필요하시다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다른 가정을 파괴하지 마세요. 강진호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됐습니다. 2주 후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강지훈이었습니다. 생각은 해보셨나?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랑 커피 한 잔 어때? 저는 책을 덮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요. 우린 복잡한 사연이 있었으니까. 물론이지.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훈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은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그렇게 저의 길고 복잡했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으로 끝이 났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겪고 나면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